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종가보다 8.6원 오른 1,384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8일 이후 1년 5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 원 가까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친 가운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대거 대출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해운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해운사원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총 6조 5천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환율과 유가가 오르게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당장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1%대 양대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대비해야 될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을 맞이하기가 조금 무서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 두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잡기입니다.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지금 PC 말고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아마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가 지표에 있어서 애매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보로 받으셨겠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있고요. 유가도 13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팔자로 인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여러 가지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선을 하나 그어드리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이 선을 보면 하락하기 일보 직전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지표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에 있어가지고 아직 견조하다라는 이슈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물가, 성장, 고용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소매 판매는 물가와 좀 연동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탈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그 수치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반도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은 4,800선 무너졌고요. 4,745선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선이 60선입니다. 이 6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장중에 아래 꼬리 달면서 좀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인데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횡보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21선입니다. 제가 이때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저 PBR 관련주 눌릴 때 공략하거나 반도체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이 121선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오후장에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방송부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저 PBR 원자재 섹터입니다. 원자재 섹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리, 알루미늄, 유가 강합니다. 다만 지금 파동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유가 관련주, 알루미늄 등등 원자재 섹터 눌릴 때 1파 이후 눌림 기법 적용하시고 2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섹터가 오늘 강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유리기판도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으면 된다. 좀 강조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 PBR 좀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정책 관련해서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은행주나 금융지주사, 보험, 유통, 완성차 업체 들어가서 5월 초에 파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의 주말 사이에 있었던 리스크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폭이 나와줄 수가 있고 우리 증시도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포트폴리오 함께 구상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장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지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구리와 알루미늄, 유가 쪽으로의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등 원산지 광산 업체들에서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또 AI 관련된 수요들 덕분에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리 관련주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구리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를 좀 노려보는 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중소형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 PBR주 일정 매매하면 된다 좀 강조해 드리고요. 일단 구리 관련주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하면서 공급적인 이슈가 하나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구리 가격이 향후 12개월간 최소 30%나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KBI 메탈인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가 강하게 닫은 건 아니고 보시면 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날 시가 갭이 높게 뜨지는 않습니다. 보통 5% 부근에서 뜨는데 시가 매매 관점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이전과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윗꼬리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앞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윗꼬리입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거래 대금 실리면서 나왔는데 시간의 매매를 좀 보셔야 돼요. 시간의 매매 보시면 이때입니다. 4월 12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쳤죠. 근데 이거 볼 때 무조건 시간의 상한가를 쳤으니까 다음날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터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지금 보시면 16억 가까이 터졌네요. 이날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냐? 240억 터졌죠. 10% 정도만 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시간 내에서 100억 가까이 터졌다? 그러면은 다음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10% 이하로 터지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법명은 따로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이전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고 재료가 괜찮은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왔다. 그런데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쳤는데 거래 대금이 그날 일본 거래 대금 대비해서 10% 이하로 터졌으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 기법 하나 체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이구산업 하나 있습니다. 이구산업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7,440원이 전고점입니다.
7,440원이 전 고점인데 지금 6,640원, 50원 장중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트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들어가시면 이미 파동 고가권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1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5,500원 라인 분할 매수 관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확실한 기법이 있는데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자 보시면 7,440원이죠.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인 7,440원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창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창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대장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는 무조건 대장 노려야 된다. 대장은 일단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 노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구산업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질 때 들어가시면 된다. 혹은 전고점 7,440원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된다. 제가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대창인데 사실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딱 하나 보이긴 한데 그게 언제냐면 1,800원 라인입니다. 1,800원 돌파할 때 1,950원 단기 1차 목표가 잡고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한 매매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구리 관련주들 대장주는 이구산업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섹터는 유가 관련 섹터들 볼 텐데요. 지금 당장의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2차 파동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좀 눌림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유가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새로운 이슈가 주말간 이슈였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G7이 이란 공습을 규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습했다고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미국이 확전은 안 된다고 좀 선을 긋고 있어요. 미국은 확전은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전시 강요 다수가 이란을 보복해야 된다. 다소 찬성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서방에서는 15일 오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지금 점화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9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새로운 중동 리스크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130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구석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흥구석유 전략 세워드릴 때 두 가지 정도 세워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 패턴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 하나랑 아니면은 눌림목 매매 공략하는 방법, 11선 매매 기법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가에 어느 정도 전량 익절하셨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전고점을 돌파하신 분들이라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시가가 17%, 고가가 22%.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11선 매매 기법을 이용하신 분들이 좀 큰 수익을 봤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는 부분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장은 흥구석유가 아니라 한국석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타점이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7,610원인데 적어도 15,000 부근까지는 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5,000 부근까지 흥구석유가 빠질 때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중앙에너비스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고 있는데 5% 27,500원에 출발해서 37,700원까지 누가 올린 다음에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11시까지 계속 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누가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요? 저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한국석유와 같은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지금 중앙에너비스 차트 패턴 봤을 때 앞에서도 이런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한 6개월가량 횡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너비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가권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으니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 이전 차트 패턴과 비슷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장기 이평선인 2만 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앙에너비스 좀 매매하기 힘듭니다. 다만 캔들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후장에 갑자기 말아 올려서 팽이형 캔들을 만들고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28,000원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가에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동이 크게 한 번씩 나오는 섹터 안에서는 11선 매매 기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장주가 순환매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순환매 속에서 대장주는 한국석유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유리기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AI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당장이 핫한 건 유리기판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하루 만에 이 급등 상한가를 잡았던 YC캠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섹터인데요. 지금 당장에 YC캠이 11시에 또 상승 VI가 걸렸다는 건 그만큼 오늘 장에서 핫한 종목들이다라는 얘기일 텐데 유리기판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유리기판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시대가 좀 개화하고 있죠. AM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부장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애플 이슈도 있어요. 애플 이슈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유리기판이 지금 각광이죠. 시장 선점에 한국 소부장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JNTC라든지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일봉 차트 보면서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JNTC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4월 5일에 장대 양봉을 띄우고요. 4월 8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요. 상한가 친 이후에는 갭 상승하고 어느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물론 종가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장 초반에는 오르기 마련인데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빠지면서 장중에 무려 18%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입니다. 보시면 2,6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 개인 투자자가 2,600억 가까이 물량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 물량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캔들만 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졌는지 세력이 물량을 던졌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만 거래 대금과 캔들을 같이 봤을 때는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던졌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죠? 거래 대금이 2,600억 가까이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을 때는 4천억을 실어놨는데 다음 날은 2,600억치 물량을 던졌고 그 이후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4월 11일에 팽이형 캔들,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양봉 지금 팽이형 캔들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 좀 보셔야 돼요. 1,700, 1,200, 2,000 합치면은 4,000, 5천억 가까이 되죠. 자,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때 물량을 던졌는데 다시 이렇게 거래 대금을 실리면서 굳이 올린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굳이 올린다는 것은 아직 던질 물량이 조금 남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22,200원 돌파하면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거래 대금이나 캔들 여러 가지 재료상으로 봤을 때 또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22,200원 전고점 돌파하는 그러니까 페이크를 던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캔들이 나오죠? 윗골이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추천 안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캠트로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보시면 4월 8일에 이미 유성형 캔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건 사실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건 관련주로 캠트로닉스가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캔들상으로 봤을 때 나쁜 캔들은 안 보입니다. 이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누군가 올려놨고 하락을 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제가 음봉이 나오면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논리적인 접근을 해봤을 때 캔들이랑 거래대금이랑 재료랑 시장이랑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캔들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누군가 시가 갭 하락시킨 다음에 종가상으로 누군가 물량을 팔았다는 건데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바닥 구간에서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25,600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으셔야겠죠. 21선 잡아드리겠습니다. 22,500원 이탈할 때 손절하시면 되고 매수가는 25,600원에서 26,000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37,750원까지는 그렇고요. 3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5,000원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AI 섹터 안에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리기판 쪽 짚어봤고요. 한국의 소보장 관련주들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석유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드리면서 대장주는 한국석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한국석유를 저희가 공략주로 방송 중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4월 11일 공략 이후 다음 날 8%, 오늘 이거래일 만에 26%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석유를 대장주로서 매매할 수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우선 한국석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중소형주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YC겜 빨리 수익을 봐드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18%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월 11일에 제가 추천드렸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흥구석유가 대장이다. 다만 원자재 섹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대장이 빨리 바뀐다. 근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국석유가 다시 대장을 받아올 만한 차트 패턴이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양음양 패턴 이용해서 다음에 장대 양봉 한번 나올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좀 보면 19,220원이고 방송 보신 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무려 2거래일 만에 34% 정도 수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해지 개념으로 오르고 있고 또 중동 관련 이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분할 익절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5,550원이 아니라 전고점 26,500원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제가 한 22,000원 잡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공략주 리뷰 시간을 통해서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요? 네,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모멘텀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전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클라우드 AI를 공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요거 일정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동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되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SP소프트가 신규 상장주고 추후에 오버행 이슈, 유통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에 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5장 들어가려고 한다면 10분봉 보셔야겠죠. 지금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 목표가 21,750원 잡고 대응하셔도 되고 내가
중장기 스윙이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스윙, 그거까지는 됩니다.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서 단기 목표가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제 클라우드 AI 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관점에서 볼 예정이고요. 단기 트레이딩과 이 중장기 스윙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이스라엘, 이란 보복, 5차 중동전 가능성입니다. 현재 시각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사관 공습 보복 공격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강력한 대응과 함께 재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이란 역시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얘기했습니다. 5차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 너무나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가 다시 한번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증시가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주말에 네.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대규모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방공망 체계를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막아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보통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현재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의 전쟁에서는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습이 됐으면은 뚫렸을 건데 그걸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제한적인 어떤 공격, 제한적인 보복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고 또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재보복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죠.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어떤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이 선거 전에 좀 돌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 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표심이 좀 좌우되고 아랍권에 대한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스라엘을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란은 공격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반격을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고 또 제한적인 공격을 좀 했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섣불리 확전을 하기도 어려운 어떤 상황, 딜레마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반격이 당장은 없을 거다. 추가적인 어떤 분쟁이 또 돌입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단기간의 보복 공격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 최악의 경우 중동전이 많이 확산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대만에 대한 어떤 그런 분쟁이 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그대로 앉아서 두 개의, 세 개, 네 개의 전쟁을 좀 치러야 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이 전개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상 유지, 어떤 것도 어떤 그 변화라든가 어떤 리스크를 하지 마라. 선거가 바쁘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 부분들이 있지만은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미국의 허점을 또 파고들어서 또 이란의 또 중동에서는 또 확전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러면 미묘한 상황이지만 당장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의 흐름을 잠깐 잠깐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도 조정을 보였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0일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60일선이죠. 60일선까지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크게 전쟁 때문에 밀서 빠졌긴 빠졌지만은 그래서 폭락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니고 오늘 장중 아랫꼬리를 좀 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까지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는 합리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에서는 계속해서 버텨줄 확률이 조금만 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좀 취약했던 부분이고 뭐 상대적으로 현재 2월달, 3월달에 수익률을 많이 좀 까먹는 반납하는 어떤 분위기이지만은 또 낙폭화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이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간 빠졌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도 한 달은 아니지만은 14일 정도. 그러니까 추가 하락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연초 어떤 2월 초 대비의 가격까지 거의 빠졌기 때문에 낙폭화대에 대한 주적 반등 또는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바닥을 좀 다졌죠. 그래서 하루 이틀 숨고르게 하다가 또 일주일 정도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분쟁에 있어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가 잠잠해질 가능성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증시 전반적인 지수 상황 속에서는 60일선을 중요하게 보자라는 점 얘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들 해볼 텐데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 유가 관련주들 또 해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흥하해운이 가장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흥하해운이 지금까지 이미 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좀 보여줄까요? 예, 아무래도 유가 관련된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석유 가공업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세게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주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부분이 약간 쇠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뭐 현재 특징주로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뭐 이 관심권에 좀 가져야 될 종목군에 좀 해당이 돼서 차트 상으로 좀 괜찮아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고점 한 번에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올라줬다가 며칠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이 돼서 음십자 도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 그래서 이제 이슈에 민감하지만은
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종목이 나중에 순환매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는 허가해운 한번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가와 해운 둘을 비교해 본다면 해운주들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 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력도가 높은 섹터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방산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 짚어볼 텐데요. K 방산이 세계 4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속에서 가장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중동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현대로템이죠. 현재 KT전차, K9 자주포 이런 부분들이 육군에 있어서 가장 어떤 강력한 어떤 이슈를 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 이제 중동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증학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공중전, 특히 말해서 미사일 포격전이 거의 주류를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다 해서 육로로 밀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 방공망. 아이언돔이죠. 그래서 아이언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상이 되는 것이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의 직접적인 위협,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장사정포 부분들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질 않고 있고요. 이거는 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 자체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L3 보통 그다음에 LAMD 이런 한국형 방어 체제의 부분들을 LIG 넥스원이 좀 참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천궁2에 대한 수출들이 지금 두바이, 사우디에도 됐고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추가적인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군침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LIG 넥슨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LIG 넥슨하고 하나 시스템에서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위성 방위 체계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LIG 넥슨이 이번 이슈에 가장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또 후속적인 수출도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로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좀 통해서 보면은 한번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중 눌림목이 형성이 좀 됐고 오늘 뭐 상승을 하다가 살짝 이제 밀려졌던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후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약간 나와주면은 현재 이 아이언돔에 대한 위력 가장 큰 수혜주는 LIG 넥슨이 좀 차지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약간 뭐 상승하다가 상승분을 거의 이제 반나반 강보합이지만은 한번 특징주로 또 관심주로서 같이 겸용으로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성 방위 체계에서의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현대로템 뒤를 이어서 방위 업체에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일단 이번 주 첫 번째로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발굴을 해주셨을까요? 예, 줄기차게 2차 전지 쪽으로 밀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이어서. 쪽에서 이제 안 다룬 분야, 전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쭉 2차 전지 섹터들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전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예, 자 전액이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현재 나중에 종목을 공개하겠지만은 현재 전액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 전액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전액에 대해서만 먼저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혈액과 비교를 신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액 자체가 혈액 안에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액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에 부분에서는 그 용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녹이는 물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해질염이 좀 있죠. 그래서 전해질염 자체가 여기서는 뭐 솔트라고 돼 있는데 리튬하고 이온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게 바다와 같이 떠 있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분리막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기를 가장 중요하고 전해기는 용매, 전해질염, 첨가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업체가 왜 이제 중요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양극재 재료는 유통 기간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조립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체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통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을 좀 해야지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접거리, 현재 인접거리에서 공장을 차리고 직접 1시간 내로 공급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현재 패권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데 중국을 위해 집단으로 지정을 좀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기업, 자국 내 기업을 써야 되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인근거리에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근거리의 업체 부분들의 현지 진출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수혜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리튬하고 이온으로 결합이 돼서 액체를 따라서 현재 분리막을 통해서 이렇게 음극으로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이온을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해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보통 소형 IT 기기에서는 육부라, 인삼,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단 하나만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다 첨가 어떤 전해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전해질에는 전해염 플러스 유기용매가 첨가됐다겠죠. 물과 같은 그런 부분들 카보네이트가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첨가제 형태로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술적 장벽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위해 집단이 이제 지정이 되지 않는 중국 업체는 대부분 잠시 전해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업체, 한국 업체의 최대 수요주로 떠올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전해액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한국 업체 중에서는 최대 수혜주로 뽑힐 수 있는 기업이 오늘의 공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 주실 업체가 전해액에 있어서는 국내 탑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엔캠은 사실 이미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긴 한데요, 전문가님. 예, 말 듣기로는 제2의 에코프로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엔캠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지화 생산 체계 이제 필수 여건은 인근 거리를 현재 유지를 좀 해야 되죠. 이런 필수적인 부분인데 미국이란 중국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미국이라는 무주공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생산 캐파를 뭐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만 톤, 그다음에 뭐 30만 톤, 100만 톤 해서 10배, 20배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중국 현재에도 공장을 좀 세우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실제 이제 공장을 세우면서 글로벌 체인을 가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들인데 현재 SK하고 이제 공동으로 현재 어떤 공급사로 현재 하고 있고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산 캐파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2의 에코프로 향이 소솔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재료 내재화 및 수직 계열화도 완성을 좀 했고 중국 현재 리튬염 및 용매 공급 업체하고 합작 조인트 벤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도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현재 정보체가 바뀌면서 전해질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어떤 공동 어떤 기술 개발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엔캠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신규 사업으로서는 전기차용 BMS 어떤 사업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대적인 성장성이 현재 높다. 그래서 엔캠 말고 현재 캠트로스나 첨보 이런 기업인데 이 기업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성장성이 약간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닥권에서 보면은 4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에 이제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쌍봉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현재 매수 시점은 조금 밀쳐 기간 좀 기다렸다가 22선 가까이 되면은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오늘의 이제 베스트는 이제 엔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로 기대가 되는 오늘의 공략주 엔캠 짚어봤고요. 미국의 현재 공장을 늘리고 있다는 점들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증시가 회복세를 당장에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 한번 펼쳐볼까요? 오후장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는 석유 관련된 종목, 해운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최근 인플레이션에 화두에 새롭게 떠올라주고 있는 비철금속, 구리 다음에 알루미늄 쪽도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 한번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지속되는 중동 리스크 속에서 구리와 유가 관련된 종목들, 알루미늄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후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구리와 유가 관련주들, 유리기판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석유와 해운, 비철금속 관련주들 순환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SP소프트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엔캠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